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2기 79화였죠. 1월 11일 방송분 봤어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이 전에 모쏠 특집 처음 시작할 때 첫 오프닝 방송으로 이 예측이 무의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더 새삼 느꼈습니다. 이 데이트 장면들을 보고 제 속으로 든 생각은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게 계속 쏟아졌어, 마음속에서. 예측이 의미 없다고 한 이유가, 그때도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동전을 던져보면 어느 정도 앞이 나올 확률이 50%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던졌을 때는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그거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던져 봤을 때, 저 사람, 저 동전은 뭐가 이렇게 몇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확실히 좀 서툰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성 관계에 있어서. 근데 어쨌건 제가 이 전기수의 옥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건 이 분들에게 뭐 알보칠이 돼서 이 분들이 이걸 계기로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좀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연애를 많이 못 해보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자기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의 연락을 받거나 그렇게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원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여기에 출연함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겠죠. 여기에서 꼭 연인이 안 생겨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장면별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이제 이 모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모쏠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꼭 모쏠이 아니어도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 내가 좀 더 연애를 좀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내용인데,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단한 나를 꿈꾸지 말자예요. 대단한 나를 꿈꾸는 게 뭐가 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말의 내용이 있고 뭐 얼굴 표정이나 이런 외모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순 씨가 광수 씨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었던 건 이제 재밌고 약간 좀 허당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유쾌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는데, 광수 씨는 되게 진중하고 되게 그런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브랜딩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이 어디에서 팔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브랜딩을 잘해야 되는 건데, 옷도 그래요.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게 있지. 나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해골 입고 락커의 그런 의상을 원해요. 막 쇠사슬 입고 철렁철렁하고. 그런데 그런 옷 입으면 나한테 어울리나? 나는 그냥 내 깔끔한 그냥 셔츠나 입는 게 낫지.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야 돼. 광수 씨가 원하는 거는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하고 이렇게 막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원할 수는 있겠죠. 그런 매력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매력을 생각하면서 광수 씨를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에서부터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에게 좀 반전 매력도 가끔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건 안 되지. 그리고 어떤 패턴을 막 깨면서 상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기대를 부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야. 근데 내가 상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잘 읽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러면 상대의 기대를 부수는 거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상대가 나를 어떤 부분을 기대했을까? 내가 어떤 매력을, 아니면 내가 어떤 가진 것을 이 사람은 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했을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걸 하나씩 밟아가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에 또 문제가 뭐냐면, 말을 어렵게 하게 돼버리잖아요. 뭐 느낌표다 물음표다 이거 뭘 좋아. 한두 번 정도는 좋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해지니까. 근데 이건 실은 옥순 씨도 뭐 여러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미소에 대한 것도 약간 사람들이 뭐야 약간 물음표가 뜨는 말을 하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추상적인 말보다는 좀 쉬우면서 그 내용 자체가 울림이 있는 내용, 아니면 재밌는 내용, 아니면 가벼운 내용. 그래서 이 사람과는 어떤 얘기를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흘러가야지.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나랑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할 얘기가 없지? 이 사람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연애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멋있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 멋에 이제 취한 거는 실은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멋진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멋도 추구하고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평소에 자기 모습을 버리고 멋있는 모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성을 만났을 때 괜히 무게 잡는 거 꽝이거든. 차라리 내려놓고 이렇게 농담 몇 마디 던지는 게 훨씬 더 주목받고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자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그런 게 훨씬 더 광수 씨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매력을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영화 속의 어떤 모습들, 가로수 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딱 물고 그 우수에 찬 젖은 눈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예를 들어 그런 모습을 내가 꿈꾼다고 한들 그 모습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5분의 이야기야. 그럼 나머지 23시간 55분은 뭐 할 거냐는 거지. 계속 그러고 서 있을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은 멋있는데 일상 속에서 그런 모습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연애가 아닌 나의 일상에서의 나의 유쾌함과 나의 장점을 연애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돼. 필요한 건 내가 가진 원래 장점들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가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저 브랜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게 어느 정도 좀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광수 씨가 가장 좀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광수 씨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얘기해보려고. 그리고 완벽해지려 하지 말아요. 이거는 뭐 정숙 씨한테도 포함될 거고 다른 분들한테도 포함될 텐데 내가 막 완벽해야 돼.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게 어떤 문제로 벌어지냐면 상대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 뭔가 내가 완벽한 이런 작은 실수들. 그런 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옷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원래 꾸김이 있고 좀 구겨서 입는 옷은 옷 입기 편해. 근데 완전 무결한 옷에 이렇게 흠이 하나 살짝 구겨져 있어. 계속 신경 쓰이거든. 근데 그걸 계속 신경 쓰면 어때요? 그 옷을 다시는 입고 싶지 않아. 좀 구겨지면 어때? 그리고 특히나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무조건 매너를 베풀고 뭔가를 해줘야지만 관계가 잘 맺어지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것 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뭐 테이블에 식사를 하면서도 거기 뭐 소금 좀 건네줄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부탁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네줘. 그런 행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감이 높아진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뭔가 연애를 안 해보거나 이런 대단한 나, 모든 걸 해줘야 되는 나, 그리고 완벽한 나, 이런 거를 막 꿈꾼단 말이에요.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이건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면 너무 크게 느껴. 막 관계에서도 이걸 사과해야 되고, 이걸 대단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상대도 나도 그냥 서로 조금씩 실수도 해가면서 내가 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연애를 무서워한다. 이제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근데 이해하는 게 힘들어. 왜?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 확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앞서가는 마음. 내가 계속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신하고 싶은 거야. 아직 이제 첫 데이트 했는데. 왜? 무서우니까. 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내가 무서우니까. 그게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막 앞서가. 확신을 하고 막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고 해.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솔로나 아니면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 템포를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커져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 사소한 호의를 받아도 그 호의를 토대로 굉장히 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앞서가는 것도 물론 있지. 이게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상대한테 확신을 얻고 싶어.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들이대지 않을게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였던 제가 이 전회차 전체 그 브리핑하는 거기서도 못소리 되는 5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그거와도 좀 일맥상통을 하는 부분인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자꾸 얻고 싶어요. 조심스러운 만큼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만큼 이 사람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고 싶다. 혹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런 거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신을 얻고 싶어 하지. 근데 확신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그런데 저 말은 생각을 할 때 사람이랑 만날 때 처음부터 결론이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처음에 내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인이야. 왜냐면 인간관계는 타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면 내릴수록 타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애를 더 못하게 돼.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가 왜 나한테 고백 안 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 저거를 버려야 돼. 일단 이 과정 자체가 모든 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고 상대를 자꾸 살펴야 돼. 이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근데 이게 없이 어떤 결론을 갖고 상대를 해버리니까 뭔가 상대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모쏠들의 특징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솔로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었었어. 왜냐면 나는 솔로, 이 솔로 나라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첫 데이트인데 결혼을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이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앞서가는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나 혼자 앞서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상대 입장에서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려고 하면 뭐 타인이지 뭐겠어. 뭐 결혼 뭐 부부야? 아니잖아요. 저런 마음들이 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마음인데 저 마음들을 나의 어떻게 보면 솔직함, 나의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성격, 아니면 나의 열정, 뭐 이런 걸로 포장을 해버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관계가 실은 관계는 애매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매함이 너무 두렵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해버려. 근데 이거 내가 두려움이구나. 내가 좀 무서워하는구나. 용기를 내야지. 이건 되는데 내가 열정이 있구나. 열정을 버려야지. 이건 안 되잖아요. 좋은 걸로 포장이 돼버려서 저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게 그냥 내 두려움이라는 걸 좀 일단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가 좀 뭐 불확실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아직 뭐 나를 좀 덜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이 사람이 좋아?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좀 덜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단한 연애를 꿈꾸지 말라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연애가 대단할 거 없어. 그냥 인간관계 중에 하나야. 많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지. 그래서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요. 그러니까 상대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상대가 이 지구상의 몇십억 분의 1의 다른 성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냥 보편적인 인간인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가야 돼. 나랑 동일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이상적인 어떤 연애를 꿈꾸고 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막 예를 들어서 신격화를 해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마음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배려일 수 있는데 그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요. 상대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친구들이랑 지내거나 동성 간에 지낼 때는 되게 잘 지내고 편한데 이성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띄어요. 그게 저 1번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특별하다고 느끼니까 나는 또 대단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작이 안 된다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연애라는 거는 그냥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고 물론 그 인간관계가 좀 다른 거랑 좀 다를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소한 거에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해. 과하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의 인연이 되게 특이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많은 인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이 뒤에 데이트 장면별로 좀 대화나 이런 것들 좀 찝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 세 가지 파트에 각각 2개씩 뽑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나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그 기대에서부터 어떤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 첫 번째 저 대단한 나를 꿈꾸지 말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해야 돼. 이게 그냥 맺고 끊음이 확실한 성격, 좋은 성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내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 그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고. 세 번째 저거에 대해서는 어쨌건 이 사람이나 나나 어쨌건 동등한 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가 기대하는 뭐 첫 데이트의 그런 특별한 부분들, 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가 줄 필요는 있지만 이 사람 자체를 막 엄청 대단하게 특별한, 왜냐면 그게 유지가 안 돼. 나도 유지를 못하고 상대도 그거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워서 안 돼. 그러면 내가 그걸 유지하지 못했을 때 상대는 나를 변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움으로 대해야지 상대도 어느 정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좀 몸을 풀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좀 오프닝을 열어봤고, 이번 회차에 있어서 그 4번의 데이트가 있었나요? 그 각각 장면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